네, 안녕하세요. 뭉쳐 딴다 뭉딴맨입니다. 제가 또 밤을 새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으니 양해 바라고요. 이번 승무패 56회차는 챔피언스 리그 14경기입니다. 지난 55회차는 큰 이변이 2개 있으면서 1인 독식의 회차가 되며 돼지꿈을 꾸신 한 분이 7억 6천여만 원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9개 맞추는 걸로 만족해야 했고요. 맨시티의 첫 패배가 독식 회차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변 없이 대박은 없습니다. 이번 56회차도 독식이나 2월이 될 수 있는 회차라는 생각입니다. 16강 진출이 유력한 팀들이 최근 리그 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어 이변이 나올 확률이 높은 매치들이 보이는데요. 제 경기력 분석을 들으시고 판단은 갬블러 분들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력대로 된다면야 대박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 구독자 수가 아직 조건이 안 되는 관계로 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만드는 것보다 손이 많이 가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야 고수분들의 판단을 공유도 하고 멤버십 회원들에게 드릴 혜택과 아이디어도 고민 끝에 준비는 다 되었는데요. 저도 본업이 있어서 시간 내기가 벅차 9월 중에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승리하고 함께 대박나는 행복한 멤버십은 준비해놓고 제 업무가 바빠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대박 회차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C조 독일의 유니온 베를린과 포르투갈의 브라가의 매치입니다. 베를린은 챔스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주드 벨링엄의 극장골로 1대0으로 패했고 브라가는 나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양팀 최근 상승은 지난 시즌 유로파 경기에서 1승 1패로 대등한데요. 양팀 홈에서 승리했었습니다. 베를린은 현재 리그 4연패 중으로 챔스 1차전까지 포함하면 5연패로 흐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초반 2연승으로 좋은 흐름이었으나 중상위권들과의 4연전 모두 패하며 순위도 리그 11위까지 떨어지며 리그 4위를 했던 지난 시즌에 비해 성적이 안 좋습니다. 브라가는 리그 2연승 중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이번 시즌 울버햄턴에서 주앙 무티니를 FA로 영입하며 5경기 출전했지만 아직 득점은 없습니다. 베를린이 4연패 중으로 저하된 사기와 경기력보다는 요즘 흐름이 좋은 브라가가 우세할 듯 하지만 상성에서 홈팀이 승리했던 상성을 고려하고 브라가가 직전 리그 원정 후 해외 원정이라 체력적인 부담은 더할 것입니다. 브라가의 공격수 부르마와 디알로의 최근 발끝이 매섭긴 한데요. 그래도 베를린은 1차전 강호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90분까지 실점 없이 버텼던 수비력은 나름 괜찮은 편이고 리그에서도 실점보다는 득점이 저조해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력과 공격력의 대결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유니온 베를린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D조 스위스의 짤츠부르크와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짤츠부르크는 챔스 1차전 벤피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1차전에서 강호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상성은 1승 1무로 짤츠부르크가 앞서 있습니다. 스위스 리그 1위인 짤츠부르크는 4-3-1-2의 공격수 시믹과 코나테, 세쿠의 리그에서의 마무리가 좋아 상승세를 이끌고 있었는데요. 리그 5연승 후 최근 3경기에서는 무, 패, 승을 하며 흐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쿠보, 오야르자발, 바렌네치아가 공격을 주도하는데 직전 빌바오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도 쿠보와 오야르자발이 골을 넣으며 3대0으로 승리해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D조는 각 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아 매 경기에 따라 순위가 요동칠 걸로 보이는데요.
리그 수준이 높은 소시에다드가 최근 리그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원정 경기이지만 그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생각입니다. 조 2위를 위해서는 꼭 승리해야 하는 매치라 양팀은 4할을 걸 매치인데요. 홈에서 강한 짤츠부르크이지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클린시트는 어렵다고 보여 짤츠부르크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B조 프랑스의 랑스와 잉글랜드의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랑스는 챔스 1차전 세비야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아스널은 PSV와의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2016년 맞대결이 있었는데 랑스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최근 2연승의 랑스는 2연승 상대들이 툴루즈와 스트라스부르로 리그 7위와 10위의 중위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공격수인 소토카와 마차도, 와히의 득점력이 떨어지며 평균 득점이 1.17로 저조한데 실점률은 그보다 좀 높은 1.78입니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패배가 없이 리그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직전 본머스 원정에서 4대0으로 대승하며 상승세가 꾸준합니다. 아스널의 마르티넬리와 부카요 사카가 부상이 있어 이번 매치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스의 복귀와 하베르츠도 차츰 팀에 적응을 하고 있어 이번 매치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요즘 무서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널은 이 매치 후 리그에서 맨시티와의 빅매치가 있어 일부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는데요. 2016년 상성은 클럽 친선 경기로 전력을 다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랑스가 상승세이지만 아스널의 강한 전방 압박에 홈이라고 해도 주도권에서 밀릴 걸로 보이는데 수비로 내려앉아 막는다면 무승부도 있을 수 있는 매치이지만 아스널의 화력을 클린시트로 막는 게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랑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B조 네덜란드의 PSV와 스페인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PSV는 챔스 1차전 아스널 원정에서 4대0으로 대패했습니다. 세비야는 1차전 랑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최근 상성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1승 1패로 대등한데요. 홈팀들이 승리했었습니다. 아인트호벤은 4-2-3-1의 원톱 공격수 루크 데용과 좌측의 노아랭이 득점력을 높이며 리그에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에는 시즌 초 3연패로 부진한 출발을 했었는데요. 중원의 라키티치, 라멜라, 공격의 엔네시리가 살아나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수비수 라모스의 자책골로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공격수 엔네시리가 부상으로 이번 매치 결장이 예상됩니다. PSV는 이번 매치 승리해야 현재 조 4위로 처진 순위와 함께 16강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비야의 반등은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실점을 줄이면서 나아졌는데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매치에서도 자책골 한 골로 패했기에 수비의 안정세는 유지된다고 보이는데 주포 엔네시리의 부상은 공격력에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승점이 필요한 PSV가 홈에서 밀어붙이겠지만 단단해진 세비야의 후방은 쉽게 점수를 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리그 0.33의 실점률은 양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저득점의 매치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PSV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C조 이탈리아 나폴리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나폴리는 챔스 1차전 브라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 유니온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017년 챔스에서 2승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흐름은 상승세입니다. 나폴리는 2연승으로 직전 레체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하며 시즌 초의 부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최근 2연승으로 직전 리그 1위이던 지로나 원정에서 3대 0으로 완승하며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나폴리는 오시멘과 폴리타노가 마무리가 살아나고 로버트카, 지엘린스키의 중원도 폼이 돌아오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오시멘이 PK 실축 영상으로 팀과의 불화가 있는데 앞으로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레알도 비니시우스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호셀루가 연속골을 기록하며 발끝이 살아나고 중원의 추아메니, 발베르데도 제 몫을 하며 마드리드 더비 패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입니다. 지난 상성은 6년 전으로 지금의 나폴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스팔레티 감독이 떠나면서 새 감독의 전술을 입히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차츰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4-3-3의 나폴리와 4-3-1-2의 레알은 윙포드, 비니시우스와 카바라츠 헬리아의 측면 돌파와 공격진의 호드리고, 벨링엄의 바르셀로나와 오시멘의 나폴리, 그리고 중원에는 나폴리의 로버트카와 직전 경기 결정했던 바르셀로나의 키플레이어 모드리치가 이번 매치 돌아온다면 보이는 전력으로는 레알이 앞서는 듯 하지만 지난 시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던 나폴리도 그리 호락호락 물러서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나폴리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디조 이탈리아 인테르와 포르투갈의 벤피카의 매치입니다. 인테르는 챔스 1차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벤피카는 1차전 짤츠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했고요. 최근 상성은 직전 챔스 시즌에서 1승 1무로 인테르가 우세합니다. 인테르는 중원의 미키타리안과 차라노글루의 활약으로 밀란 더비에서 대승을 하며 흐름이 좋았지만 사소울로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충격패를 당하며 잠시 흐름이 끊겼었는데요. 직전 살레르니타나 원정에서 4대0으로 대승하며 다시 반전했습니다. 4-2-3-1의 벤피카는 2선의 앙헬 디마리아가 이적하며 다시 폼이 살아나며 팀 내 최고 득점을 올리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라바실바 무사의 활약으로 홈 개막전 패배 후 직전 리그 라이벌 포르투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승리하며 6연승을 달리며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디조는 전력차가 크지 않아 1승 1승이 매우 중요합니다. 짤츠부르크에게 의외의 일격을 당할 벤피카는 2차전을 인테르 원정을 떠나게 되어 부담이 클 것입니다. 주전들의 결정은 없어 보이는 양팀은 16강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에서 로테이션 없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벤피카가 직전 리그 라이벌 포르투와의 접전이 있어 이탈리아 원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테르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2조 스페인의 AT 마드리드와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의 매치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챔스 1차전 라치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페에노르트는 1차전에서 셀틱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고요. 최근 상성은 2021년 친선 경기에서 2대1로 페르노르트가 승리했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오늘 새벽에 끝난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대역전승을 했는데요. 초반 카디스에 2골을 먹으며 어려운 경기가 되었었는데 퇴장 결정한 모라타의 백업 앙헬 코레아가 추격골과 역전골을 넣으며 MON과 함께 팀을 구해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더비 승리 후 2연승으로 흐름이 상승 중이지만 주전 수비수 스테판 사비치의 공백이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아스필리쿠에타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수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페에노르트는 4-2-3-1 포메의 원톱 기메네스가 리그 10골로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2선 중원의 스탱스가 중원을 이끌며 최근 리그 4연승과 함께 시즌 무패로 좋은 흐름입니다.
AT 마드리드는 경기 초반 상대의 역습에 실점을 하는 경기가 종종 있는데 전반 초반에만 실점이 없으면 그리즈만의 키패스와 폼이 올라온 앙헬 코리아의 마무리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리그보다 유럽컵 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페노르트는 단단한 수비로 실점이 적어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에 무게를 둔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AT 마드리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H조 벨기에의 앤트워프와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매치입니다. 앤트워프는 챔스 1차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5대0으로 대패했습니다. 도네츠크도 1차전에서 포르투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했고요. 홈 경기라고는 하나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으로 경기는 독일에서 열렸으니 양팀 모두 원정 경기로 같은 조건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양팀 최근 상성은 없고요. 앤트워프는 4-2-3-1 포매로 1차전 바르셀로나전에 맞섰다가 5골을 먹고 대패했는데요. 리그에서는 무승부가 많은데 최근 3경기 무승부였는데요. 모두 클린시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처럼 공격력이 강한 팀에게는 그 수비력이 먹히지 않았다는 반증인데요. 이번 매치에는 그들의 수비 패턴이 도네츠크 정도의 전력에는 통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도네츠크는 4-2-3-1과 4-1-4-1 포맷을 쓰는데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4-1-4-1로 공격적인 포맷을 썼지만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4-2-3-1로 수비를 좀 더 강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에 이번 원정 매치는 4-2-3-1을 쓸 걸로 생각됩니다. 원톱 시칸이 서고 그 뒤를 팀 내 득점 1위 카시축이 바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신력, 즉 동기부여는 도네츠크가 더욱 강할 거란 생각이고요. 유로나 유로파, 컨퍼런스 등의 경기들도 제3의 장소에서 열리고 있어 원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앤트워프의 수비력이 강해 도네츠크가 득점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국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동기부여가 얼만큼 경기력을 끌어올릴지가 관건입니다. 앤트워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2조 스코틀랜드의 셀틱과 이탈리아의 라치오의 매치입니다. 셀틱은 챔스 1차전 페이노르트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라치오는 1차전에서 AT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고요. 최근 상성은 2019년 유로파에서 2승으로 셀틱이 우세합니다. 셀틱은 아시는 대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 맡아 대단한 성적을 올렸던 팀인데 국내 선수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바톤을 이어받아 리그에서는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4-3-3 포매로 중원의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는데요. 주 공격수 임모빌레가 시즌 2골로 부진하고 지난 시즌을 라리가 지로나 소속으로 레알 마드리드전 4골을 넣었던 발렌티노 카스테야노스가 이번 시즌 다시 뉴욕시티에서 라치오로 임대 이적했는데요. 시즌 아직 첫 골도 없이 부진하며 지난 시즌 리그 2위였던 팀이 현재 리그 15위로 부진합니다. 셀틱은 감독 교체 이후 경기 기복을 벗어나며 안정세를 찾고 있고 주 공격수 후루하시가 여전히 폼이 좋고 오형규와 양현준도 교체 출전이지만 꾸준히 출전하며 적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조는 16강 진출이 어느 팀이든 가능한 조이기에 1패를 안고 있는 셀틱은 이번 홈 경기에서 꼭 승리가 필요합니다. 라치오의 흔들리는 수비를 셀틱의 좌우 윙백의 빠른 발이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셀틱이라는 생각입니다. 셀틱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F조 독일의 도르트문트와 이탈리아의 AC 밀란의 매치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챔스 1차전 PSG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밀란은 1차전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고요. 양팀 2002년부터 2017년 마지막 상성까지
3승 2패로 도르트문트가 앞서 있는데 직전 2017년 맞대결에서는 3대1로 도르트문트가 승리했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4-3-3 포매로 우측 윙포드 말렌이 3득점으로 팀 내 공격을 주도하며 엠네찬, 윌리엄 브랜트, 자비처 등이 그 뒤를 바치며 시즌 무패로 최근 3연승의 상승세입니다. 자비처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 중원의 전력에 다소 공백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4-3-3의 밀란은 밀란 더비에서 인테리에 대패를 했는데요. 이후 3연승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지루, 레앙, 플리시치, 오카포 등의 공격진들이 살아나고 3경기 1실점으로 2경기 클린시트로 수비력도 올라오며 상승세입니다. 밀란의 단단한 수비는 4-3-3의 포백에 무게중심을 두고 발빠른 하파엘 레앙의 측면 돌파와 지루의 헤더나 잘라먹는 공격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 것 같고요.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이 밀란의 수비를 뚫어내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도르트문트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F조 잉글랜드 뉴캐슬과 프랑스 PSG의 매치입니다. 뉴캐슬은 챔스 1차전 밀란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요. PSG는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번리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지만 기회에 비해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칼럼 윌슨이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오르고 하비 반스도 부상 결장이 길어지고 있고 조 엘링턴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폼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미론이 오랜만에 필드골을 넣었는데 이사크는 PK로 추가골을 넣었지만 여러 번의 기회를 날리며 마무리해서 아쉬움을 남기는 매치였습니다. 파리는 직전의 클레르몽 원정 3-4-3의 중원에 하키미, 비티냐, 루이즈, 바콜라를 세우고 일선에 음바페, 콜로무아니, 오스만 덴벨레 최정예 공격진을 배치했지만 여러 번의 결정적 찬스에서 상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도 있었지만 마무리가 안되며 리그 17위와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흐름이 안 좋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아센시오, 누노 멘데스와 아시안게임 차출로 빠진 이강인의 공백이 느껴지는 경기였는데요. 좌측 미들인 바콜로와 중앙 공격수 랑달 콜로무아니가 마무리해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들 간의 합이 맞지 않아 보여 유기적인 플레이가 부족해 보였고요. 양팀 현재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뉴캐슬은 확실한 해결사가 아쉬워 보이고 PSG는 중원의 키패스를 넣어줄 키플레이어가 아쉬워 보이는데 좌우측의 음바페와 덴벨레의 돌파로 기회를 만드는 패턴이 단순해 보여 상대 수비 방안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고 클레르몽과의 경기 내용에서 그 부분이 결과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뉴캐슬의 양측 윙백 키어런 트리피어와 덴번이 음바페와 덴벨레를 얼만큼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바페와 트리피어가 맞붙을 걸로 보이는데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음바페가 뉴캐슬의 좌측 풀백 덴번이 발이 느려 덴벨레와 수시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덴벨레 역시 발이 빨라 뉴캐슬이 좌측 풀백을 기마랑이스나 좌측 윙포드 앤서니 고든이 얼만큼 덴번을 지원하느냐가 매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 골이 터진다면 난타전이 될 매치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변이 아닌 매치입니다. 양팀은 리그에서도 8위와 5위를 하고 있어 기대 이하의 순위를 하고 있고요. 지우개를 쓰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뉴캐슬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G조 독일의 라이프치히와 잉글랜드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챔스 1차전에서 영보이스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맨시티는 1차전 즈르베나 즈베즈다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고요. 양팀 최근 상성은 2021, 2023년 챔스에서 4번 만나 2승 1무 1패로 맨시티가 앞서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4-2-2-2의 특이한 포맷을 쓰는데요. 일선의 오펜다 세슈코가 득점을 올리고 있고 팀의 중원에 다니 올모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전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에서는 선제 2골을 넣고 무승부를 하는 아쉬운 경기였지만 최근 4연승 후 1무이고 리그 최강팀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로 흐름은 좋습니다. 맨시티는 직전 울버햄튼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하며 리그 첫 패배와 2매치 이전 리그컵에서 뉴캐슬에 1-0으로 패하면서 2연패의 안 좋은 흐름입니다. 제가 이 매치를 라이브로 봤는데요. 우려했던 울버햄튼의 대패가 아니라 승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맨시티의 방심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엘링 홀란드가 완전히 지워졌다는 건데요. 선발 출전했나 의심이 갈 정도로 중계진에서도 이름이 거의 안 불렸습니다. 상성에서 라이프치히의 팬은 대패가 있는데 라이프치히 홈에서는 1승 1무로 우세하다는 걸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맨시티의 리그컵 포함 2연패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반등할지 내분이나 사기 저하로 같은 경기력이 나올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브라이너와 베르나드 실바가 없는 중원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확실한 지원자를 잃은 홀란드는 길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펩 감독이 챔스 원정을 위해서인지 그바르디올과 잭 그릴리시를 선발해서 제외했는데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결정한 로드리의 공백도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챔스에서는 로드리가 징계와 상관없이 출전이 가능하지만 키플레이어 2명이 없는 맨시티에서는 이번 매치에서도 홀란드가 지워진다면 쉽지 않은 매치가 될 걸로 생각되고요. 분데스리가가 익숙한 홀란드에게 오랜만의 독일 경기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G조 세르비아의 추르베나 즈베지다와 스위스의 영보이스의 매치입니다. 추르베나는 챔스 1차전 맨시티 원정에서 3-1로 패했습니다. 영보이스는 1차전 라이프치히와의 홈 경기에서 3-1로 패했고요. 최근 상성은 2019년 챔스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2무를 했습니다. 양팀의 리그 수준은 비슷하고 리그 순위도 3위와 2위로 비슷합니다. 3-5위와 5-3위의 포매로 츠르베나는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는데 이번 시즌 이적한 황인범은 우측에 위치해 2경기 출전하며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성적은 6승 2패이고 직전 레드니키니스와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이전 경기 패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영보이스도 리그에서는 3-5-1을 쓰지만 직전 챔스 1차전 라이프치히전에서는 5-3-2로 수비에 무게를 두고 포맷을 짜고 있습니다. 챔스 1차전 두 팀의 경기를 봤는데요. 포맷도 비슷하고 경기력도 비슷한데 츠르베나는 홈이라는 것과 황인범이 있다는 걸로 살짝 더 땡깁니다. 최근 상성도 2무이고 팽팽한 양팀인데 배당이나 구매율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츠르베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H조 포르투갈의 포르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포르투는 챔스 1차전 도네츠크 원정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차전 엔트워프와의 홈 경기에서 5-0으로 대승을 했고요. 양팀 최근 상성은 2011년 우에파 슈퍼컵에서 한 차례 있었는데 바르셀로나가 2-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포르투는 3-5의 포매로 중원에 수를 많이 두는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는데 공격수 에반 닐슨이 이번 매치 결정할 걸로 예상되고요. 이란의 타레미가 출전하고 있는데 리그 한 골과 챔스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 리그에서의 흐름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이전 마요르카전에서 선제골을 먹고 2-2로 무승부를 했는데요. 직전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도 세비야의 베테랑 수비수
세르기오 라모스의 자책골로 가까스로 1대0으로 승리한 게 아직 흐름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걸로 보이는 게 찜찜합니다. 하피냐가 햄스트링이 올라와 교체되며 이번 매치 결장이 예상되는데 대신 부상에서 돌아온 페란 토레스가 교체 출전하며 폼을 만들고 있다는 게 본전인 것 같습니다. 상성은 오래되어 의미가 없지만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도 돌아오고 첼시 임대에서 큰 활약 없이 돌아온 주앙 펠릭스가 폼이 좋아 공격에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맨시티에서 이적한 귄도간이 팀에 잘 녹아들어 활약 또한 좋아 원정이라는 핸디캡만 빼면 바르셀로나가 우세합니다. 이번 매치 승리로 빠른 시간 내에 16강 진출을 확정짓고 리그에서의 선두 탈환에 집중해야 하는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입니다. 포르트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